네, 교황의 부활절 미사일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도록 만들기도 한 코로나19입니다. 또 하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전 세계 곳곳의 선거인데요. 우리도 모레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우리처럼 선거를 그대로 원래대로 치른 곳도 있고요. 취소되거나 연기된 곳들도 있습니다.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스라엘처럼 이제 총선을 끝낸 곳도 있고요.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긴 했는데 투표율이 너무 안 나와서 결선 투표를 또 미룬 곳도 있고 여러 곳에 지금 영향을 또 코로나가 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스라엘의 경우는 네. 3월 2일 그 총선을 무사히 마치긴 했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. 지난해 4월, 9월에 총선을 했고 이번에 또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두 정당이 너무 그 득표율하고 그 획득한 의석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제 연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. 지금 다시 또 선거를 올해 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일단 어떻게든 뭐 대연정을 하든 그 구성하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연정 구성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프랑스에서는 한번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낮게 나왔잖아요. 예, 그 프랑스에서는 3월 15일 날 지방선거를 했습니다. 네. 지방선거는 그 굉장히 그 3만 5천 개의 그 작은 그 지방자치제 단위로 그 나눠져 있는 게 그 프랑스인데요.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노인들은 일단 나오지를 못하고요. 네.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하.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결선 투표를 해서 과반을 이제 넘도록 그렇게 그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죠. 과정을 해야 되는데 네. 3월 22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네. 그래서 일단 지방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아무래도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곳은 미국의 대선에도 지금 크게 보면 영향을 주고 있어요. 그 진보 진영의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난주에 중도 하차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바이든 전 부통령 양자 대결로 일찌감치 이제 구도가 짜여졌습니다. 이것도 들어가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. 예,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네. 미국 그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는 물론이고 민주당 후보로 지금 이제 압축이 되고 있는 조 바이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물러난 그 버니 샌더스 네. 그 상원의원까지 전부 나이가 70대입니다. 굉장히 지금 뭐 여러모로 이제 취약하신 그런 연령대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전역으로 번지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 집회, 토론회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초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요. 아직까지 그 대선 열기가 나오지 않아서 과연 이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때까지 가진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과정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무엇보다도 방송 광고 그리고 이제 지면 광고만 가지고 어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자의 그 생각이라든지 실력 이런 걸 가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토론이라든지 그 대중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열기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근거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이제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. 네.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모레 예정대로 총선이 치러지긴 하는데 그 재외국민 투표는 좀 차질이 있었고 영향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일부 교민이 왜 투표를 우리는 못하냐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여러분들한테 좀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게 됐다. 네. 지금 뭐 그 이동 금지령이 내려서 사실상 못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여러 가지 위험 사항 속에서 문을 닫아서 선거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. 전 세계 40개국에서 65개 이제 공간에서 이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. 그 때문에 항상 이제 재국민 투표는 40%를 넘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20% 선으로 떨어졌고 많은 사람이 참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에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모로 이제 아쉬운 점이 많죠. 재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. 국민 되는 느낌을 뭐 기차를 타고 차를 몰고 1000km 이상씩 달려서
우리 공간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걸로 이제 누려왔는데 네. 그런 느낌을 이번에 이제 받지 못하게 된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사태가 있었으니 좀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해줬으면 투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예, 굉장히 이제 아쉽고 그리고 많이 여러 가지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좀 촘촘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네. 그리고 모레 있을 총선, 뭐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로 나왔기 때문에 뭐 외신들도 지금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그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을 다 뽑는 이런 총선을 하는 나라가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. 네.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방역을 잘 해와서 지금 이제 뚝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? 그럼 각국이 이제 이렇게 늘고 있는 확진자를 평평하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제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 총선에서 총선 방역을 과연 어디까지 하느냐? 그래서 이번 총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방역을 어디까지 하느냐 네.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